오셨어요? 일요일 아침 수박을 들고 찾아온 시어머니를 본 며느리가 인상을 쓰며 던진 한마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아내. 당황한 시어머니, 난처한 남편.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혹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많은 가정에서 겪는 고민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남자 김민준입니다. 31살에 결혼해서 지금은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아내 수진이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결혼 3년 차인데 요즘 정말 힘듭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어제도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준아, 수진이가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니? 그리고 아내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당신 엄마가 너무 자주 와. 주말에라도 좀 쉬고 싶어. 이 이야기는 3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결혼 전 엄마는 수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수진이가 취업 준비생이었거든요. 민준아, 그 여자는 안 돼. 공무원이나 공기업 들어가면 결혼해.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봐. 엄마는 공무원 출신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수진이한테 그대로 전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마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듯이. 1년 후 수진이는 공공기관에 합격했어요. 엄마는 수진이 손을 꼭 잡으며 기뻐하셨죠. 하지만 수진이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1년 전에는 날 거부하시더니 이제는 환영하시네. 조건을 충족시킨 거지.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결혼 후 엄마는 미안한 마음에 결혼 준비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수진이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임신과 출산 후 갈등 500-1200. 결혼 1년 후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엄마는 병원에 같이 다녀주시고 인부복도 사주시고 영양제도 챙겨주셨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가족인데 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오빠,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 엄마가 걱정되시나 봐. 알아. 근데 좀 부담스러워. 출산 후 엄마는 더 자주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주시고 산후조리 기간에는 보약까지 지어주셨어요. 여름에는 에어컨까지 사주셨죠. 엄마는 은퇴하셔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으세요. 연금 받으시는 거 아껴서 우리한테 다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점점 더 불편해했어요. 아기가 100일이 지나면서 엄마는 더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엄마는 수진이한테 자주 전화하셨어요. 3-4일에 한 번씩. 수진아, 날씨 더운데 밖에 나가지 마. 수진아, 아기 분유는 몇 밀리리터 먹여? 그런데 수진이는 전화를 잘 안 받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쌓여가고 카톡도 읽지 않았어요. 민준아, 수진이가 왜 내 전화를 안 받니? 엄마 육아하느라 바쁜가 봐요. 저는 수진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엄마 전화 좀 받아줄래? 오빠, 나 지금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 그리고 어머니 전화 받으면 또 이것저것 물어보시잖아. 그게 부담스러워. 같은 행동이 누구에게는 사랑이고 누구에게는 간섭이 되는 거였어요. 지난주 금요일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민준아, 이번 주는 코로나가 심해서 안 갈게. 수진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이번 주는 좀 쉴 수 있겠네. 그런데 토요일 저녁 엄마가 또 전화하셨어요. 민준아, 수박을 샀는데 너무 맛있더라. 내일 아침에 갖다 줄게. 일요일 아침 엄마가 오셨어요. 수박과 반찬을 한가득 들고 수진이가 문을 열며 인상을 쓰고 한마디 했어요. 오셨어요? 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이는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당황하셨고 수진이를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거실로 나온 수진이는 1시간 내내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어요. 엄마가 가시고 나서 저는 엄마를 배웅했어요. 민준아, 나 뭘 잘못한 거니? 엄마, 잘못하신 거 없어요. 민준아, 나 이제 안 갈게. 수진이가 먼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기 전까지 얼굴도 안 볼 거야. 엄마가 가시고 저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수진아,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싫어. 수진아,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셨어. 방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나도 서운해. 뭐가 서운한데? 오빠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잖아. 엄마가 손주 보고 싶으셔서 그래. 알아. 근데 나는 힘들다고. 엄마가 도와주시는 건데 왜 힘들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하시는 거야. 간섭? 엄마가 뭘 간섭했는데? 전화도 너무 자주 하시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고 갑자기 오시고 그게 간섭이야? 그냥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지. 오빠는 모를 거야.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 부담스러운 거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뭘 잘못했어? 엄마는 너 임신했을 때부터 정말 많이 도와주셨잖아. 병원도 같이 다녀주시고, 인부복도 사주시고, 보약도 지어주시고, 에어컨까지 사주셨잖아. 알아. 그럼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해? 오빠, 나는 그게 다 부담스러워. 부담? 응. 어머니가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 그게 무슨 소리야? 받기만 하면 갚아야 할 것 같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진짜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손주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 수진아,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도 결혼 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 잊을 수 없어. 그건 3년 전 일이잖아. 3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상처는 상처야. 엄마도 미안해 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고. 알아. 근데 나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왜? 어머니는 내가 공공기관에 합격했을 때 내 손을 잡으셨잖아. 그때 나는 느꼈어. 아, 어머니는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을 본 거구나. 수진아, 그건 오빠는 모를 거야.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수진이 말도 이해가 갔거든요.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준아, 수진이랑 이야기했니? 네, 엄마. 그래서 수진이가 뭐라고 하던?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신다고 해요. 그리고 전화도 좀 부담스럽다고. 나는 그냥 손주가 보고 싶어서 수진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엄마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알아요. 엄마 마음도 이해해요. 민준아, 나 뭘 잘못한 거야?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럼 왜 수진이가 날 밀어내는 거야? 엄마, 수진이도 힘든가 봐요. 육아하느라. 그래도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알아요, 엄마. 민준아, 나 솔직히 서운해.
내가 은퇴하고 연금 받는 거 아껴서 너희한테 다 쓰고 있잖아. 그게 돈 때문이 아니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알아요, 엄마. 그런데 수진이는 내 마음을 몰라줘. 전화도 안 받고 만나도 차갑게 대하고. 엄마, 민준아, 나 이제 정말 안 갈게. 수진이가 먼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싫어하는데 뭐하러 가?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양쪽 다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의 진심 2700-3300. 며칠 후, 저는 수진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우리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 엄마한테 왜 그렇게 대해? 진짜 이유가 뭐야? 수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는 어머니가 무서워. 무섭다고? 응.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실수록 더 무서워. 왜? 언제 또 돌변하실지 모르니까. 수진아, 그건 옛날 일이잖아. 오빠, 3년 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 공무원이나 공기업 안 들어가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잖아. 엄마도 지금은 후회하셔. 알아. 근데 나는 그때 느꼈어. 아, 나는 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아니라 조건이구나. 수진아, 그리고 내가 합격했을 때 어머니 표정 봤어? 너무 기뻐하시더라. 마치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건,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는 그때부터 어머니를 믿을 수 없었어. 믿을 수 없다고? 응.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조건을 사랑하는 것 같아서. 수진아, 엄마는 진심으로 너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가?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시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손주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아, 그럼 엄마가 뭘 했으면 좋겠어? 덜 오셨으면 좋겠어. 얼마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잖아. 그게 부담스러워. 주말에라도 우리 가족끼리 있고 싶어. 수진아, 엄마한테 손주는 우리 가족이야. 알아. 근데 나한테는 시어머니야. 냉정한 말이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오빠, 전화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 전화? 응. 어머니가 3-4일에 한 번씩 전화하시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 뭐가 부담스러운데? 전화 받으면 또 이것저것 물어보시잖아. 아기는 잘 먹니, 잘 자니, 밖에 나가니, 날씨 어떠니. 그게 간섭이야? 나한테는 그래. 오빠는 모를 거야.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한테 전화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럼 장모님한테 전화하는 나는? 그건 달라. 뭐가 달라? 오빠는 사위잖아. 나는 며느리고. 그게 무슨? 오빠, 사위는 손님이야. 며느리는 식구고. 손님한테는 예의를 차리지만 식구한테는 간섭하잖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섭섭했어요. 수진아, 그럼 엄마가 너한테 전화하는 게 싫어? 싫은 건 아니고 부담스러워. 차이가 뭔데? 싫으면 아예 관계를 안 가지는 거고 부담스러우면 관계는 가지되 거리를 두고 싶은 거지. 거리. 응. 나는 어머니랑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주에 한 번? 지금 엄마는 일주일에 2-3번 오시는데 2주에 한 번이라니. 수진아, 엄마가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수진아, 오빠, 나는 육아만 해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기 힘들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도와주려고 오시는 건데 수진이한테는 신경 써야 할 대상이 된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이야기 좀 할게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너무 자주 오시는 게 부담스럽대요. 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부담스럽다고? 네, 나는 도와주려고 간 건데. 알아요, 엄마. 근데 수진이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래요. 민준아, 나 정말 억울해.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수진이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정말 노력했어. 결혼 전에 잘못한 거 미안해서 더 잘해주려고 했고. 알아요, 엄마. 병원도 같이 다녀주고, 반찬도 해주고, 에어컨도 사주고. 내가 뭘 더 해줘야 해? 엄마. 그런데 수진이는 날 밀어내기만 해. 전화도 안 받고, 만나면 차갑게 대하고. 엄마, 수진이도 힘든가 봐요. 나도 힘들어. 며느리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엄마가 울먹이셨어요. 엄마, 민준아, 나 솔직히 말할게. 네, 나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 하루라도 안 보면 생각나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고. 알아요. 그런데 수진이 눈치 때문에 못 가겠어. 가면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 엄마. 그리고 민준아, 너도 이제 아빠잖아. 나중에 손주 나오면 알 거야.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우리 아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지금은 두세 번 보시잖아요. 알아. 근데 수진이가 싫어하니까 줄일게. 일주일에 한 번만. 엄마. 그리고 전화도 줄일게.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엄마, 고마워요. 민준아, 내가 양보하는 거야. 수진이한테 말해줘. 네, 엄마. 그리고 수진이한테 전해줘. 내가 결혼 전에 한 말 정말 미안하다고.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 나도 며느리였거든.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똑같이 하고 있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내 며느리가 조건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 그게 잘못이었어. 엄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수진이는 좋은 애야. 열심히 살고, 너를 사랑하고, 아기도 잘 키우고. 네, 엄마. 내가 욕심을 부렸어. 수진이한테 전해줘. 앞으로는 눈치 안 보게 해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힘드시고, 수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한테 엄마 말씀을 전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겠대. 정말? 응. 그리고 전화도 줄이시겠대. 그리고 결혼 전에 한 말,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 응? 나도. 어머니한테 미안해. 왜?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알아? 근데 나는 계속 밀어냈잖아. 수진아, 나도 잘못했어. 어머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수진아, 엄마한테 전화해 줄래? 응.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아니야, 수진아. 내가 너무 자주 갔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제가 힘들다는 핑계로. 수진아,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내가 배려를 못했어. 어머니, 수진아,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갈게.
그리고 전화도 줄일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고 싶으시면 오세요. 아니야. 내가 힘든데 뭐하러 가. 내가 편할 때 오라고 하면 갈게. 어머니, 감사해요. 수진아, 내가 결혼 전에 너한테 한 말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넌 조건이 아니라 우리 민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손주 엄마야. 어머니, 앞으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하고 대할게.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괜찮아, 수진아. 이해해. 어머니, 다음 주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정말? 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전화도 먼저 할게요. 수진아, 고마워. 전화를 끊고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오빠, 나 바보 같지? 왜?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나만 거부했잖아. 수진아, 너도 힘들었던 거야. 근데 어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이제 알았으면 됐어. 오빠, 나 앞으로 잘할게. 응. 그날 밤, 저는 엄마한테도 전화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다음 주에 오시래요. 정말? 네. 맛있는 거 해드리겠대요.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중간에서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엄마. 민준아, 나 앞으로 수진이 눈치 안 보이게 조심할게. 엄마, 너무 조심하지 마세요. 수진이도 이해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편해야 내가 편하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세요. 수진이도 전화를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오실래요? 수진아, 괜찮아? 바쁘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갈게. 엄마가 오시면 수진이도 밝게 맞이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수진아, 오늘 뭐 해줄까?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차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해봐. 둘이 부엌에서 같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수진아,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어머니, 이거 맛있네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그래, 알려줄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어제는 수진이가 엄마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아, 왜?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안부 전화 드렸어요. 수진아, 고마워.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오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정말? 수진아, 그럼 내가 재료 사갈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오세요. 전화를 끊고 수진이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오빠,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좋더라. 정말? 응. 3개월 전에는 몰랐는데 어머니 진심이 느껴져. 어떤 진심? 나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시는 마음. 다행이다. 오빠, 내가 바보 같았어. 어머니를 그렇게 밀어냈다니. 과거는 잊어. 지금이 중요한 거지. 응. 토요일 엄마가 오셨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수진아, 내가 과일 좀 사왔어. 어머니, 그냥 오시지 뭘 사오세요. 아니야, 손주한테 줄 거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엄마와 수진이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갈비찜 정말 맛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했어요. 그래도 내가 만드니까 더 맛있네. 어머니, 과찬이세요. 수진아, 요즘 육아는 좀 어때? 힘들긴 한데 할만해요. 어머니 덕분에요.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니가 응원해 주시잖아요. 그게 큰 힘이 돼요. 엄마가 수진이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되어줘서. 어머니.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사랑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이 될 수 있어요. 며느리에게는 거리두기가 시어머니에게는 거부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대화하면 풀립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풀려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힘들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낀 남편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소통하고 중재하고 이해시키세요. 결국에는 좋아질 거예요. 저희처럼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고민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조언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